안녕하세요. KCGI 자산운용의 강혜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대면 상담, 유선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상담사고요. 또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투자 가이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오늘은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한지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연금저축이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항상 저희가 연금저축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장기투자 시 연금저축계좌가 얼마나 유리한지 안내를 많이 해드렸고, 그 중에 이제 오늘 포인트, 그 연금저축은 결국은 절세계좌예요. 절세를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안내도 있지만, 절세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시 고려돼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절세 금융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KCGI 자산운용의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비교, 그리고 저는 자녀가 있어요. 제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줘야지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를 위한 절세 가이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지 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알았으니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액션까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시 고려하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제가 지금 들어오시면서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에 대한 내용을 했었을 때 제 5번 투자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겨드렸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투자 가이드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5가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4가지, 계좌에 대한 편의성은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익률과 위험도와 절세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택해야지 나한테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내용들이었는데, 압도적으로 92%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투자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은 수익률이다 라고 해주셨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절세, 그리고 위험도,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압도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고, 그 다음이 바로 절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수익률과 절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어느 상품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는데 세금으로 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계좌를 이용해서,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유리한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론은 절세 계좌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가장 수익이 높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절세 계좌는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다들 절세 계좌가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나한테 맞는 절세 계좌가 무엇인지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이제 상품에 대한 검색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절세 금융상품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다라는 건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연금저축, IRP도 같은 내용이고요. ISA 계좌, 주택청약, 저축성 보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비과세다,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다, 결론은 세금을 어떻게 보면 줄여주냐, 안 내게 해주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을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가입 대상이라는 걸 보시면은
뭐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만 하고 총급여 뭐 7천만 원 이하의 뭐 무주택자여야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게 붙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 절세계좌 중에 제한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투자하시는 기간을 투자하시는 분에 대한 조건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절세계좌가 중요하다는 이유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나라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고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어느 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세금은 내요. 그런데 이런 절세계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세금만 내고 내가 낸 세금을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유명하신 분 얘기가 있죠. 인간은 생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LG 경제연구 보고서에서 한 사람이 생애 주기에 12억 7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뭐 평균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세금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늘 세금이 붙고 나는 그 정도 벌지도 못하는데 내 세금이 나간다? 내가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돈을 쓸 때도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물건 살 때도 거기에 세금이 붙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이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결론은 세금을 줄여서 얼만큼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 계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절세에 대한 비결은 특별하게 뭐 어렵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절세계좌 상품을 알아보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내가 일반 계좌를 이용할 건지 절세 계좌를 이용할 건지 가능하다면 최대한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따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주부나 미성년 자녀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연금저축계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간략하게 한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현존하는 금융상품 계좌 중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계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펀드를 투자하면 매년 펀드 결산 과정에서 15.4% 금융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런데 그 내용을 세금 없이 과세를 뒤로 미뤄주는 그래서 복리의 최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이 된다라는 게 연금저축계좌고요.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그때 이제 수익의 15.4%를 보통 일반 계좌를 이용해서 하셨을 때는 내셔야 되는데 연금으로 분할 수령했을 경우에는 저율과세 55세에서 69세 사이에는 5.5%, 70세 때는 4.4%, 80세 때는 3.3% 이렇게 저율과세 적용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알아볼 수 있고요. 노후를 위한 준비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퇴직연금. 근데 주부나 또 근로를 하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은 국민연금도 납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퇴직연금은 더더군다나 근로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쌓일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개인연금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가입 조건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까지 활용해야 된다. 기초생활을 하기 위해 국민연금만 가입이 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있어서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더라도 은퇴했을 때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진 않잖아요. 얼만큼 여유롭게 윤택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후를 위한 이 3층 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저희는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제도이고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800으로 한도를 두었다는 것 자체가 이걸 무한대로 풀어놓으면 돈 있는 분들은 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다라는 건 그만큼 세금 혜택이 있고 유리한,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도를 뒀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정산 시 최대 이제 600만 원. 근로소득자는 지금 12월 때 1년에 내가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서 얼마를 넣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최대 600,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1년에 한 번씩 펀드 결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이연된다는 장점을 충분히 알고 살펴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계좌가 바로 연금저축계좌다. 그래서 연말정산 600만 원 최대 16.5%, 그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5,500 이상인 경우에는 13.2% 해드리고요. IRP까지 가입을 하시면 추가 300만 원까지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들 많이 하세요. IRP는 900만 원 하고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해서 총 투자할 수 있는 자금 1,500까지 세액공제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으신데요. 합쳐서입니다.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연금저축은 계좌 활용도가 조금 IRP보다는 높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600만 원 납입하셔서 자금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고 활용도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연금저축에 납입했던 IRP에 납입했던 자금을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는 부분 해지가 안 돼요. 중도 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지해야 돼서 결국은 기타 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하셨던 자금 중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은 일부라도 인출해서 쓰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인출 부분의 자유로움은 연금저축 계좌가 훨씬 높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급여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1,800까지 그리고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 해드리고요. 총 급여 5,500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세 4,500 이하인 경우엔 16.5%에서 99만 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 5,500 초과,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4,500 초과인 분들은 13.2% 해서 79만 2천 원. 근데 이걸 무조건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정 세액에 따라서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고 아니면 조금 덜 받으실 분도 있는데 덜 받는다고 손해가 아니라 그 부분은 과세 제외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하실 때 세금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를 뒤로 이연해 준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 투자하는 기간 동안 펀드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다. 그럼 KCGI 자산운용의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100만 원 이익이 됐을 경우에 펀드 결산 과정에선 15.4% 금융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재투자해서 내 좌수가 늘어나는 개념인데요. 연금저축계좌 이용하시면 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과세가 없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재투자가 일어나서 복리의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내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중도의 인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길게 투자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율과세라는 건 이제 연금 수령 시 내가 연금 개시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이제 세금이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연금 수령 시에 일반 계좌 보통 내가 연금이 아닌 일반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세 15.4% 적용되는데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게 되면 낮은
5.5, 4.4, 3.3이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연금 외의 수령, 근데 중간에 나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했을 때도 1,500 이하로 수령해서 연금 소득세로 적용받는 게 절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가 똑같은 자금을 동일한 상품, 동일한 금액, 동일한 기간을 투자한다라는 목적 하에 월 50만 원씩 30년간 연 7% 복리로 투자할 경우 어디서 얼만큼 수익이 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명확하게 자세하게 어느 게 유리한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50만 원 30년 7% 복리 과정 했을 때 투자 원금은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 30년 동안 일을 해서 수익을 발생되는 게 일반 계좌는 5억 4천 376만 원 발생한다고 하고요. 연금 계좌 이용하면은 매년 펀드 결산 과정에서 재투자가 100% 이루어지는 계좌이므로 그 금액이 6억 998만 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결국은 연금저축계좌가 6,622만 원 훨씬 더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계좌로 똑같이 한번 투자를 해본 게 있습니다. 같은 상품, 같은 금액, 같은 기간을 운용했더니 당연히 연금저축계좌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계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왜 투자 기간을 보통 고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3년 정도 투자하고 이 자금을 목돈으로 써야 돼요. 라고 하시는 거는 당연히 일반 계좌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세액공제는 나는 받기 위해서 최소 600만 원은 넣을 거예요. 라는 전제 하에 저는 그러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보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굳이 600만 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600만 원을 채워서 그 이상으로 투자하는 자금을 일반 계좌 이용하지 마시고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셨다가 3년이든 5년기든 세액공제에 그 이상 넣은 자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서 투자 원금은 모아서 목돈을 언제든지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과세 제외 금액은 중도 출금하는데 기타 소득세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좀 이용하셔서 연금저축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세액공제만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 600 넣었고 더 많은 자금을 일반 계좌에 넣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포트폴리오 상담과 더불어 계좌에 대한 상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추가적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개인 맞춤형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계좌, 연금저축계좌, 절세계좌 다 중요한데요. 저희가 또 특히 이제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벤트를 해가면서 세무 대행 신고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녀가 있어서 증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또 세금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어느 계좌를 이용할 건가 항상 고민을 해봤을 때 미리미리 아이한테 줄 돈을 준비를 해서 아이한테 준다면 그 시드머니가 커져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투자 기간도 길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전증여에 대한 절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사전증여가 어떤 절세가 있나 라는 부분들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사전증여라는 거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 금액을 미리 신고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녀에게 증여 신고를 미리 한다라는 뜻인데 미리 증여 신고를 해놓고 펀드 자산 가치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인데 특히 이제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주기가 어려운 분들은 나눠서 10년간 아니면 5년간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을 조금씩 나눠서 적립식으로 설정해 준다면 절세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자, 그 장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성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증여세 면제를 해주는데요. 미리 아이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그 이상 발생되는 수익은 아이 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프라인 강연도 진행을 했는데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 부자들에 대한 이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호응도가 참 좋았습니다. 결론은 자금이 있으면 미리미리 아이한테 증여를 해주면 내가 낼 세금도 줄여주고 아이가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전 증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 목돈을 한꺼번에 주지는 못하고 나는 이거를 10년으로 분할해서 나눠줄 겁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을 땐 그 자금이 10년 동안 이제 2천만 원 들어가는 자금을 월 18만 9천 원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만 9천 원을 120개월 10년간 투자해주면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들어가는 자금은 2,268만 원이 됩니다. 그럼 2,268만 원은 결국은 2천만 원 이상 아이한테 증여해 주는데 어떻게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미리 증여 신고를 하고 월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넣어줄 경우에는 매년 3% 할인을 해줍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세금 내는 부분을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3% 할인을 해줘서 투자 원금은 2,268만 원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 7.4% 가정했을 때 10년간 수익이 이제 수익과 더불어 투자 원금 대비 3,320만 원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10년 더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했었을 때 시드머니 3,320이 또 10년간 일을 할 거고요. 또 10년간 18만 9천 원이 투입이 돼서 아이한테 4,536만 원이라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고 그 자금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1억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연수익이 7.4%를 가정했을 때의 이 내용이지만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을 때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걸로 이 자산 증식에 대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절세 효과는 원래 세금을 내셔야 되죠. 만약에 저 금액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투자, 만약에 이 세금 혜택이 없다라고 하시면 10%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10년간, 20년간 납입을 해줬을 때 한 800만 원 가까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1억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미리 증여를 한다면 수익도 챙겨가고 세금 800만 원이라는 자금도 영원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억을 증여하게 되면 2천만 원은 면제가 되고 8천만 원에 대해서 10% 800만 원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바로 사전증여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절세에 대한 부분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또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조부모님들도 많이들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 생략증여라고 해서 내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또 자녀가 또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건너뛰어서 손자에게 바로 한다면 물론 세액공제에 증여에 대한 부분들 2천만 원까지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그 이상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산세 30%가 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부모한테 연결돼서 자녀한테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없을 경우에는 훨씬 더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손주에게 증여한 후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10년치까지 이 증여가 상속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세금 발생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5년이 지나게 되면 상속세 없이 오로지 아이에게 증여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절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보시고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하면서 세금도 감면받고 또 그 투자에 대한 수익도 증대하고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계좌에 대한 부분들, 증여에 대한 서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 KCGI 자산운용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내용, 시간, 비용을 다 저희 쪽에서 대신 해드릴 수 있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세에 대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서 사전증여 진행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한테 평가 방식이 도입이 돼서 증여 재산 가액이 형성되냐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난 3년 동안 2천만 원 다 납입해주겠다. 근데 월 적립식으로 투자해주겠다. 그러면 월 납입이 57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담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담 없이 아이를 위해서 쉽게 저희가 솔직히 여행을 간다거나 아이 물건을 사준다거나 학원비를 낸다거나 많은 비용을 사용하지만 10년 동안 월 18만 9천 원을 넣어준다. 처음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미성년 어린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들 많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아이의 계좌로 넣어줘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보는 건 어떨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이제 분할해서 넣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47만 4천 원을 10년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 중간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미성년 나는 15세 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15세니까 4년 뒤에는 성년이 되는데 그럼 18만 9천 원 이상으로 더 증여를 못 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18만 9천 원을 10년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성인이 됐을 땐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다시 월 적립식으로 설정하셔서 10년을 또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이한테 최대 빠른 시간 내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많은 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세라는 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낸다라는 조건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까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이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한 잔, 학원비, 그다음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면은 노후에 나의 자산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하루에 5천 원씩 한 달만 먹어도 15만 원인데 푼돈은 나가지만 이거를 모았을 때는 내 노후에 25년 뒤에는 월 30만 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생활 속에서 늘 적용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내가 오늘 알아본 여러 가지 내용들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불릴 것인가, 내 자산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절세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미성년 자녀건 주부건 또 근로자이시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좀 내보시는 것도 절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월 적립식에 대한 방법으로 꾸준히 작은 자금을 오랫동안 투자해서 복리의 최대 효과를 좀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영상은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get rich or if you want to get free, the path is the same. Stop consuming today. All the losers in the world are consumers. All the billionaires in the world are producers. All the free people have stopped consuming. Consumers watch movies. Producers read books. Consumers buy stuff that loses value over time.
Producers buy stuff that gains value over time. Consumers always have the newest things. Producers always have the oldest things. Discipline, persistence, patience. Never be a consumer. 네. 뭐 여러분들도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투자의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KCGI 자산운용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또 높은 수익률로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강연도 진행해드리고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셔서 노후에 아니면 뭐 단기적이라도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